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교육의 수장을 뽑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본선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전날 김석준 후보에 이어 15일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등록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인 정승윤, 최윤홍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군수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김석준, 최윤홍 후보에 이어 정승윤 후보가 예비후보로 나서며 3파전 구도가 갖춰졌는데 본선거 운동에서도 세 사람의 경쟁 구도가 이어집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4일 일찌감치 본후보 등록을 한 김석준 후보는 사회 전반적으로 AI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교육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되 문예체 교육도 강화해 탄탄한 미래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부산교육이 미래교육으로 제대로 전환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부산교육을 잘 알고 또 부산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검증된 후보인 제가 다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정승윤 후보는 현재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만큼 문해력 향상을 통해 부산 교육의 학력 신장을 이끄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통 보수의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해 부산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통 보수 3인방이 저희들이 뭉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통 보수 3인방이 반드시 김석준 후보와의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리해서 부산 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을 확실히 올려서 부산 교육 확실하게 학력 신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홍 후보는 최근 부산 지역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복한 부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기본부터 부산 교육을 확실히 다 바꾸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부산 교육이 행복합니다. 저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권이 바로 서는 그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는 지난해 재선거에 이어 또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정승윤, 최윤홍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나는 후보자다.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정부 지원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3만 거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 후보는 KTX 조기 완공과 가덕 신공항 개항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성공시켜 거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부 여당의 힘 있는 시장 변광용입니다. 거제시장이라는 자리는 23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은 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KTX 조기 완공 그리고 가덕 신공항 개항 그리고 한아시안 국가정은 이런 다양한 국책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거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래서 거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시장 저 변광용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문제입니다. 기업의 호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런 언밸런스한 이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거제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양대 조선소라는 대기업과
우리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계속 이어져서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안들이고요. 내국인 채용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한다든지 함께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이 지역 사회에 하는 그래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비전을 그리는 중요한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된 아주 사소하지만은 중요한 그런 정책들도 아주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각 면단위 쪽에 어르신들이 목욕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목욕탕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목욕 시설을 즐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만든다든지 이런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 이런 소소한 정책들도 중요한 부분이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인구 유출 문제,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이거를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 과제가 될 거다 그렇게 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는 조선업 호황에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새로운 활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산업과 관광을 연계해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거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은 엔진의 거제 대전환 김선민 화이팅! 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지금 조선업은 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또 골목 상권, 우리 전통 시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떠나는 도시인가, 다시 돌아오는 도시인가, 또 멈춘 도시인가, 다시 뛰는 도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또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제, 다시 살아오는 거제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거제가 활력 넘치는 거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지금 조선소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저는 양대 기업과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논의해서 지역 상생이 진정한 지역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 교육 걱정이 많으신데 저는 학원비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거제 자녀들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에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 복지 정책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산업과 일자리입니다. 산업이 유치될 때에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고 그렇게 될 때에 도시는 붕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40년, 50년 동안 우리 거제를 굳건하게 지탱해줬던 조선소 산업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고 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플러스 원 관광 산업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저의 산업 정책을 1+1 산업 정책을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의 부산항 거제 신항과 같은 대규모의 산업을 유치해서 반드시 100년 미래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하준명 후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후보는 조선업소에게 실질적 환원과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에너지연금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너진 거제 경제 하준명이 책임지겠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 어린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크다고 바라보시는데요. 저는 99%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큰맘 먹고 용기를 냈습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거제시 전체 99% 대다수의 노동자와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1번당, 2번당, 우리 거대 양당 출신
우리 정치 권력자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거제시 필요한 정책은 우리 거제시의 가장 큰 문제점에서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소는 조선업 대호황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자영업자들과 거제 시민들께 효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노동자들께 드리던 500% 이상의 상여금 다시 부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임금 깎았던 부분을 대폭 상승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대폭 줄여가야 됩니다. 저희 핵심 공약은 일단 남해안 해양에너지 프로젝트로 1인당 매월 30만 원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우리 이제 기존에 조선업의 그 기술과 상관관계에 굉장히 큰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드는 그 기술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제 연관 관계가 이제 큰 그 산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거제 발전 우리가 10조 펀드를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이런 것은 없게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창녕군수 후보로 조윤식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공천하고 15일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조윤식 후보는 창녕 출신으로 도시계획, 건설 분야 경력을 쌓아왔으며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을 맡아 당무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단수 공천한 박태승 후보가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면서 후보 공백을 겪었고 한때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윤식 후보 간 2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 학교 곳곳에서 교권 존중 문화 확산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를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주간으로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교에서는 레드카펫 등교와 카네이션 전달식 등 학생 자치회가 주도한 감사 행사와 음악회, 버스킹 등 학교별 특색을 살린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일일 교사로 참여해 재능 기부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16일과 17일 경남 내륙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7일부터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인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등 32억여 원을 시군에 조기 지원하고 무더위 침토와 폭염 저감시설 점검도는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취약노인과 장애인,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농축, 수산 분야 피해 예방과 에너지 수급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세계 정상급 골퍼들이 총출동하는 리브 골프 코리아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시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유관기관 합동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6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람객의 안전과 교통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대회 측은 하루 최대 1000여 명의 운영 인력을 투입하며 부산시는 7개 분야별 지원본부를 구성해 교통 혼잡과 인파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는 5월 28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시는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 자금을 세탁해준 운영자 A씨 등 6명과 마약 운반책, 구매자 등 총 4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구매자가 보낸 현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과 필로폰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억 500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비대면 마약 유통의 핵심 수단인 불법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구청 직원을 사칭해 수천만 원의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하며 낚시용품 업체에 2천여만 원 상당의 구명조끼 대리 구매와 선입금을 요구한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일당은 명함과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업체 측이 구청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다행히 실제 입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기미수와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사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중 부산 지역 경기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 투자도 나아지면서 개선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14일 발표한 최근 부산 지역 실물 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중 부산 지역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됐고 전달보다도 9.3% 증가했습니다. 수출입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설비 투자도 수송기계와 산업기계 모두 늘어나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 사태로 일부 부분이 영향을 받았지만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의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0.5%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은 722헥타르로 10년 평균 대비 95%가 감소했고 지난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81.6% 감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5월 15일부로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5월 말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행락객 증가 등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3일까지 산불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